외국 증시도 2월이 시작됐습니다. 자, 물론 녹록치 않은 시작이었죠. 그래도 국내 시장보다는 낫습니다. 자, 이항영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관세 전쟁의 본격화 우려되는 2월 증시는입니다. 2월 증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좌지우지 될 것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내성이 생긴다라고 해도 이 단기적인 흔들림은 너무 두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첫날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첫날 주시장이 이제 열렸는데요. 시장에서의 어저께 장 시작하기 전에 엄청난 공포심에 몰려왔었고요. 네. 시작하고 나서는 나스닥이 2, 3% 하락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우려가 됐었는데요. 극적인 일단은 반전에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물론 플러스까지 돌아서지 못했지만요. 다우지수한테 이제 플러스까지 갔었고요. 다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66포인트 정도가 오늘 떨어졌었는데요. 결국 플러스까지 갔었고요. 결국 이제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은 여전히 오늘도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1.2%가 오늘 흘러갔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좀 회복력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하루 이제 변동성이 컸던 것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25%씩 부과된다는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캐나다는 일단은 진행되는 거로 알려주고 있는데 멕시코는 또 극적인 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양쪽에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유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관세 전쟁에 내놓고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불법 이민과 펜타닐, 소위 마약 성분에 있는 약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 멕시코 정부에서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 10,000명의 군인을 보내갖고 이제 막아보겠다는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 미국 일부에서는 이번에 관세라는 전쟁이 결국은 협상을 위한 협상의 기술이고 결국 이런 걸 통해서 미국으로서는 다른 나라에서부터 양보를 얻어낼 걸 얻어내고 결국은 이런 높은 관세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주식시장은 예상했던 대로 일단은 크게 더 떨어지는 않았고 상당히 회복력을 보이면서 일단 마감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정도로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2월 증시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 연초 대비 금융시장에 보면 1월 한 달만 보면 다우지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4.7% 올라갔고요. 나스닥이 1.6%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가 오늘도 상대적으로 우려했지만 1월 한 달 동안 재미가 없었습니다. 딱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애플 이런 거 엔비디아가 20%, 22% 떨어졌고요. 테슬라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애플도 한 14%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주가 상당히 좀 부진한 상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 몇 가지만 보여주겠습니다. 특징주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G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거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받게 되었었지만 스타벅스가 상당히 올라가면서요. 이제 사상체 효과에 또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부터 해서 부진했던 것은 단박에 다 회복한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비타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 오늘도 $700 넘어서는 시도를 했으니까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겠고요. 그밖에 시티그룹이라든가 일렉트로닉 아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는 올라간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지만 올라간 것에 비해서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특히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도 월간 4.7%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에도 5.7%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1월 달엔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보면 2% 이상 상승한 2.7%로 보여줬는데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요. 금년까지 총 33번이 2% 이상 상승했던 적이 1950년 이후 있었는데요. 이렇게 강했던 기간에 보면 남은 11개월 동안 12.3% 올라갔고요. 연간으로 보면 18.4%는 올라갔기 때문에 1월의 효과, 1월이 강하면 연말까지 강했다는 그런 신뢰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통계적으로 보면 큰 무리가 없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상승 확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75%가 나오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는 가져가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겠고요. 단순하게 1월 달에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의 경우에 보면 1월 달에 상승했을 경우는 16.9%.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월에 2% 이상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 해에 더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2월 한 달만 보면은요. 2월 한 달만 보면 경험상 변동성이 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물론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통계일 뿐이지만요. 2월에는 상순에는 상대적으로 강했고 딱 15일 전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해졌던 경험을 보여줬던 것이 2월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2월에
상순과 하순이 전체 1년 12달을 상순과 하순을 나누면 몇 번입니까? 24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하순은 가장 안 좋았던 15일 중에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수익률이 되겠고요. 상승의 폭도 아래에서 한 6번째이기 때문에 2월 자체에 보면 1월에 대비해서는 경험적으로 보면 좀 부진했던 한 달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더라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 관세 그 극적 합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난주 내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고요. 근데 아직도 캐나다, EU, 중국 등이 남아서 안심할 수는 없는데 좀 잘 체크를 해주시죠. 여기서 속보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리도 총리랑 통화해서 잘 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4년 전,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유명한 저서가 있지 않습니까? 협상의 기술. 그래서 협상의 그런 철두철미함 그런 거를 보시면 뭐 여러분들 걱정을 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말릴 수는 없겠으나 그런 것이 변동성의 흐름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멕시코에 이어서 캐나다도 잘 진행. 이 소식에 미 선물도 지금 시간 외에서 좀 상승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도 이어가 보도록 하죠. 팔란티어 시간 외 급등입니다. 지금 한 15%의 이제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시간 외에 이 팔란티어의 급등을 통해서 오늘 좀 힌트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S&P 기업의 120여 곳의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팔란티어가 이렇게 환호할 만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 무슨 구글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겠지만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마 팔란티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PR이라는 것 자체가 한 180배, 190배 때문에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높아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인 투자가 그리고 한국의 개인 투자가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죠.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작년 제가 겨우 그 하반기에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지금 없지만 전체적으로 순매수에 5위권에 정도 들어갈 정도로 많이들 갖고 있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이번 주에 가장 관심 있는 주식이 딱 하나 하라면 아마 팔란티어라고 보고 있고 아마 주주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실적 자체는 아직 크게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자체에서 보면 한마디로 오늘 또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화면에서 잠깐 여러분 같이 보시겠지만요. 쉽게 해서 11센트 이익이 예상됐었는데 13센트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제 매출이 또 기가 막힌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자체보다 매출 같은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7억 7,800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8억 2,800달러가 예상됐습니다. 이게 그 전년 동기 대비 36%가 늘어났는데요. 전년 동기뿐만 아니라 이제 불과 3개월 전 대비 얼마나 늘어나느냐. 불과 3개월 전 대비 14%가 늘어나는 깜짝 놀라는 부분이 냈고요. 특히 이제 전망이 이번에 오늘 완전히 깜짝 놀라갖고 이것 때문에 좀 주가가 14%, 15% 올라가면서 아마 90몇 달러 정도 나올 거라고 지금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94달러, 95달러로 만약 이 가격이 나오면 그냥 바로 사상체 효과가 되겠는데요. 2025년 전망이요. 35.2억 달러 정도로가 예상됐는데요. 이게 37.5억 달러가 예상되니까 이 자체에서 또 깜짝 매출 전망을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월 견살도 8억 정도가 조금 안 되는 7.99억 달러였는데 8.58에서 8.6억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알렉스 카프 하면 대표적인 어떤 투자가 되겠고 이제 경영자는 이제 피터 티엘인데요. 피터 티엘은 제 표현으로 보면 젠수랑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이제 자신감을 필요하는 분이고 여전히 이 양반이 이제 어찌됐건 이제 미국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 봤을 때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오늘 그런 얘기를 덧붙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잠시 후에 또 그 컨퍼런스 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하면서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우리 미국은 미국 걸 더 써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은 최고다 얘기를 또 그런 얘기를 또 자신감을 일으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간에서 지금 중요한데 좀 더 자세한 얘기 월가 평가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급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팔란티어가 거의 20%까지 지금 시간 외 급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주 팔란티어 분석 계속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관세 인상 역풍의 종목들은 바로 이건. 네, 관세에 대해서 계속 왈가왈부에 대한 소식들이 뭐 많겠지만 역풍을 좀 피할 수 없는 종목은 이거다라고 좀 짚어주세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 섹터로 보면 두 가지 정도. 물론 나라별로 보면 어디에 이제 멕시코에 수출이 많은 기업, 캐나다에 수출이 많은 기업, 뭐 중국에 수출이 많은 기업은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또 내일이라도 제가 정리할 수 있으면 해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미국 특히 멕시코에 많이 가는 기업이 어디냐를 보셔야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나프타 막 형성될 때 결국은 캐나다보다는 멕시코에 이제 공장을 많이 진 거죠. 당연히 원가도 싸고 그러니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공장도 그래서 기아 자동차인가요? 그래서 멕시코에 가 있어갖고 어저께 주가 좀 흔들거리는 걸 저도 뉴스를 봤는데 결국 이겁니다. 골드만삭스의 시각으로 보면 경제 및 주시장에 미칠 영향을 한마디로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협상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5% 정도 하락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물가는 0.7% 정도 상승 우려가 있겠고요. GDP는 0.4% 하락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가장 큰 타격은 쉽게 얘기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GM 같은 경우에는 총 생산에서 30에서 35%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대부분 미국이라고 멕시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30에서 35%가 이들 국가에서 수출을 생산해서 다른 나라 그리고 미국 뭐 다른 나라 수출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총 생산에서 15에서 20%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이 상대적으로 오늘도 좀 재미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술입니다. 술 중에서도 쉽게 해서 그 많은 분들을 아시는 코로나 맥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맥주가 이제 바로 소유는 이제 미국이지만 멕시코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미국 수입 맥주에 83%가 멕시코산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증류주라든가 이제 데킬라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또 전체의 50% 정도가 멕시코산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대표적인 것이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맥주를 갖고 있는 것이 콘스텔레이션 브랜드인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고요. 또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디아지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디아지오는 조지 클루니가 이걸 인수해갖고 또 유명한 쉽게 해서 데킬라 만들고 위스키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이제 멕시코에서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쭉 좀 훑어보시고 스터디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헤드라인 꼭 봐야 되는데 여러분 내일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